자, 들어가겠습니다. 넘겨보시면 지역지구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역지구제 가시면은 페이지로는 92페이지예요. 92페이지로 가시면은 92페이지 찾으셨습니까? 들어갈게요. 지역지구제 갈게요. 지역지구제는 아까 그 어울리지 않는 토지를 어울리게 했죠. 그 다음에 부의복과를 제거시켜서 외부효과를 해결을 했는데 좀 내용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이제 단기와 장기적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여기가 이제 예전에 이제 나왔었는데 요즘은 좀 안 나오는 추세인데 그래도 이제 한번 가볼게요. 지역지구제 전체적인 걸 보겠습니다. 지역지구제입니다. 자, 지역지구제로 간다면 자, 아까 이렇게 주택이 있고 주택이 있는데 공장이 탁 있어요. 그럼 어울려요? 어울리지가 않아요. 어울리지 않죠. 어울리지 않는 것을 어울리게 하는 게 토지용 규제였죠. 토지용 규제, 토지용 규제고, 자, 이건 아까 정의복가였어요, 부의복가였어요. 부의복가다. 그래서 부의복가를 제거했다. 그 부의복가를 제거했으니까 우리가 외부복가 제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그 밑에 보시면 단기장기라는 게 있죠, 그죠? 경제적 효과가 이제 예전에는 나와서는 지금 잘 출제가 되는 않는 상태인데, 장점과 단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자, 어울리지 않는 건 어울리게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이용을 했죠. 효율성은 달성했습니다. 효율적인 이용은 달성이 됐고,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단점이라는 게, 자, 만약에 그 우리가 A와 B가 있다. 요직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이게 이제 웃기다 보면은, 자, 여기에 이제 만약에 전체적으로 뭐 GTX가 뚫리게 되겠고, 뭐 스타필드가 들어서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요. 그럼 중심 상업지로 바꿔야겠죠. 여기만 중심 상업지로 바꿔서 지역지구제를 실시했는데 여긴 안 바꿔리면 지가가 여기만 올라가고 여긴 떨어지죠. 그러면 이건 따라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돼요. 그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면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형평성 문제가 져야 됩니다. 근데 세대 간의 형평성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세대 간은 뭐냐면 이 세대는 아파트 300세대, 500세대가 아니라, 자, 이건 현 세대와 후세대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 주거적으로 바뀌게 되면은 이 지역이 그냥입니까? 환경이 개선됩니까? 우리 세대만 잘 먹고 잘 살아요? 다음 세대에 물려줘요. 그럼 현 세대에서 후세대에 물려주죠? 그럼 이거 세대 간의 형평성은 우리가 유지가 된다고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단기와 장기는 이따가 해드리고 거기만. 그래서 지금 제가 1번 어울리지 않는 토지이용 규제했고 부의복가를 제거시켰죠? 토지이용에 대한 그냥입니까? 효율성을 높였습니까? 높였고, 자, 집적 이익을 증대시켰다는 것은 주거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익을 또 창출했고요. 환경이 좋아졌죠. 그럼 4번에 가시면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 인해서 무슨 간의 형평성은 유지됐나요? 세대 간. 근데 오른쪽 문제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점으로 가시면은 토지용 규제가 심한 지역, 규제 보존 지역 우발적 손실에 발생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지역으로서, 자, 이건 그냥입니까? 형평성 문제가 야기됩니까? 그럼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닫히게 보시면 단기와 장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 자,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우리가 수업 시간을 했는데 단기와 장기를 가지고 얘기하겠는데,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신축이 안 됩니까? 그럼 주택을 신축할 수가 없죠. 그럼 단기는 공급이 안 돼요. 그럼 단기는 이 지역의 주거 전용지로 바꾸니까 주택 수요만 증가를 하죠.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기는 공급이 된다, 공급이 안 된다. 공급이 불변이에요. 자, 공급이 불변이라는 자체는, 자, 기존 주택의 양이 저량으로서 수직으로 됩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하니까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3억에서 5억으로 꽁충 뛰어버렸어요. 그럼 2억만큼 초과를 얻은 거죠.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존 공급자가 좋다는 얘기죠. 그럼 기존 공급자가 초과율을 얻어요. 자, 그럼 초과를 얻었다는 것은 지역지구제를 실시한 후에 들어왔나요? 그 전에 들어왔나요? 그럼 이걸 사전적 독점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 사전적. 그럼 어떻습니까? 사후적 독점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벌들이 이제 아들이
지가 부자여서 그래요? 아버지가 부자여서 그래요? 탄전적이라는 거죠. 위치를 점했기 때문에 자기가 독점을 얻은 거예요. 자, 장기에서는 그냥입니까? 신규 기업들이 들어옵니까? 그럼 공급이 늘어나죠? 그럼 다시 가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초과인이 소멸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 공급자는 정상이윤만 얻어요. 그럼 초과인이 생긴다는 거는 어디서만 생기죠? 단기에만 생기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자, 단기 있어요? 주택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상승해 버립니까?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어? 3억에서 5억. 그럼 기존 주택 소유자는 단기적으로 초과인을 획득했죠. 사후적 독점입니까? 사전적입니까? 그래서 그 지역 지구제를 실시하기 전에 점했기 때문에 독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장기적으로 그냥입니까? 신규 기업이 진입을 합니까? 공급이 증가하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초과의 획득이 불가능하죠. 그러면서 정상인만 획득하면서 우리가 지역지구제 실시로 인한 사후적 독점은 발생하지 않겠죠. 자, 근데 이 공급을 하면서 그냥요 비용이 들어가요. 그럼 비용 일정, 비용 증가, 비용 감소 사람이라는 게 있나요? 자, 갑니다. 비용 일정이라는 것은 생산비가 일정해요. 생산 비용이. 자, 그럼 봐봐요. 자, 자꾸 이제 반복을 하시는데 단기와 장기로 갑니다. 단기는 신축이 돼요, 안 돼요? 그럼 기존 주택이 있죠. 금이 갔어요. 그럼 신규가 진입을 못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요만 증가하니까 그냥입니까? 가격이 올라갑니까? 얼마에서 얼마 올랐어요? 하여튼 이런 건 잘 알아요. 가격은.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입니까? 장기에서는 공급을 늘립니까? 그럼 신규 공급이 늘어난다는 게 키포인트가 돼요. 그럼 안 늘어나? 공급이 늘어나? 늘어나죠. 그런가요? 그럼 공급이 다 증가해 버려요.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냥입니까? 생산비가 일정합니까? 그러면 예전에 요걸 만들 때 1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똑같이 1억이 들어간대요. 그럼 떨어진다면 그냥입니까? 원래 수준으로 떨어집니까? 원래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보고 있어요? 장기적 주택가격은 어느 수준으로? 원래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 공급 곡선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건 그래프를 그리면 힘드니까 지금 봐봐요. 여기가 생산비가 1억이고 여기가 1억이면 이 곡선을 연결하니까 그냥입니까? 수평이 됩니까? 수평이 돼요. 찾았죠, 그죠? 장기 생산비 곡선은 뭐 그래프를 그리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가지고 그 다음에 자 비용이 그냥요 증가해요. 시멘트 자재값이 올라갔죠. 그럼 비용이 증가합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단기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기준주택이죠. 금이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이야 가격이 올라가. 얼마에서 얼마? 3억에서 5억으로 껑 뛰었죠. 그런가요? 자, 장기 내에서는 그냥입니까? 양을 늘립니까? 신규 공급이 늘어난다는 게 키포인트가 돼요. 공급이 늘려면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장기에서 떨어지는데 보세요. 반짝반짝 별이 빛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요 생산비가 늘어나요. 자, 지금 시멘트 자재값이 올라가 버려요. 그럼 1억에서 2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가격은 원래보다 높게 설정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래서 5억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해 갔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이 생산비를 연결시키니까 그냥요 우상향이에요. 우상향하죠. 지금 증가 보고 있어요? 공급 분량은 그냥입니까? 다 증가합니까? 가격은 어느 수준으로 가죠? 원래보다 높고 이 장기 생산비 곡선 어떻다? 우상향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자, 비용이 감소하는 사람은 없죠. 저도 이제 보통 건설회사를 써서 다녔지만 비용 증가 사람이 일반적이겠죠. 생산비가 감소하는 사람이 있다고 봐봐요. 그럼 단기는 어차피 공급이 된다, 안 된다. 금이 갔어요. 금이 가서 우리가 수요만 증가하니까 가격이 3억에서 5억으로 꽁충 튀죠. 근데 장기에 가서는 공급량이 늘어나죠. 늘어나면서 어떻습니까? 물량이 더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공급이 감소한다, 얘도 증가한다, 증가해요. 자, 갑니다. 근데 생산비가 그냥 있어요. 생산 비용이 감소했어요. 1억이 아니라 지금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그럼 가격을 원래보다 싸게 치겠죠. 그럼 원래보다 높은 수준, 낮은 수준, 낮은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럼 장기 생산비 곡선이 우상향, 우하향이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는데 그래프 그리면 힘들거든요. 그냥 이게 생산비가 장기적으로 내려간다고 이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냥이야 공급량은 다 증가해.
증가하죠. 그렇죠. 그럼 자 할게요. 자, 지금 공급량은 다 증가한다는 건 아시겠어요? 꿀팁을 드립니다. 그럼 절 보세요. 고기를 흔드세요. 이렇게 다 떨어뜨려. 떨어뜨렸어? 비듬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냥 야 공급은 다 증가해. 가격과 이 장기 곡선은 비용에 따라가요. 뭐에 따라서? 자, 비용 일정은 그냥 야 원래 들어가. 그냥 장기적 수평이 되는 거지. 이해해? 비용에 따라간다고. 요 얘는 어떻게 된다? 증가하죠. 그 원래보다 높고 우상향. 비용 감소죠. 원래보다 낮고 우하향이라는 거지. 공급만 증가한다는 게 키포인트가 돼. 근데 희소식은 그냥이야 끊겼어. 끊겨서 20년, 15년째 안 나오고 있어, 안 나오고 있어.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몰라. 근데 낼 수도 있어, 그죠? 고지식한 애가 들어가서 뒤거 막 뒤져. 그래서 낼 수도 있는데 우리 기도해야 돼, 안 나오기를.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TDR 있어요, TDR. 운해제도야, 외국제도야. 어떻게 알았지? 자, 갈게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 용적률 거래제라는 게 있죠. 2015년에 이제 요건 들어섰는데 TDR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죠. 자, 볼게요. 자, 지금 봐봐봐. 얘는 지금 무슨 간의 형평성이 야기됐어요. 지역 간.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TDR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지역지구제의 지역 간의 형평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TDR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개발권 양도입니다. 개발권 양도제도 TDR이라고 하죠. 자, 트랜스퍼는 그냥요 양도한다는 거예요. 디벨롭먼트 라이트는 개발권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용적률이에요. 무슨 일이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서로 파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 얘기다 보니까 미국도 역사적 유물이라든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가 있죠. 갑자기 그린벨트를 묶였어요. 우리나라는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얘기하죠. 묶여버렸어. 큰일 났다. 그냥이야 묶였어. 그럼 소유권 제한이야, 이용권 제한이야. 소유권이 제한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얘는 건물 못 짓게 하고 보존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합니다. 개발 가능 지역을 지정해서 여기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게끔 해요. 그러면서 여기는 1층, 2층, 3층, 4층을 짓게 하면 그냥이야 지역 간의 형평성이야. 맞죠? 그럼 우리가 미국도 이렇게 우발 이익이라는 것은 뜻하지 않는 우발 손실이 발생했어요. 공적 제한을 했어. 그럼 정부가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게 형평성에 맞죠? 근데 우리나라는 해준다 안 해준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야 너는 재수없게 그렇게 묶였니? 너 죽을 때까지 있어라. 그 우리나라예요. 근데 미국은 해주긴 해주는데 지네들이 알아서 사고 팔기 돼. 용적률을요. 그래서 자 우리가 얘한테 소유권은 있어요. 소유권도 있고 우리가 개발권도 부여해줍니다. 근데 개발권을 사용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얘를 팔라는 얘기예요. 근데 얘는 소유권은 주는데 자 미국도 그냥입니까? 용도 제한이 있습니까? 야 너 4층만 줘. 5층 지면 안 돼. 그런 거지. 그러면서 어머 너 그런 거지. 왜 그래? 그랬더니 더 짓고 싶어요. 그런 거야. 그래? 그러면서 얘가 개발권이 있으니까 얘한테 개발권 사와. 그러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개발권을 양도해.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시킨다, 분리시킨다. 소유권을 양도해요, 개발권을 양도해요. 그 이익을 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 개발권을 안 주다 보니까 사오는 거야. 그 TDR 증서를 넘겨버려요. 자, 그러면서 어떻을까? 이거는 두 마리 토끼를 달 잡는 거죠. 그냥입니까? 손실 보상을 해줬습니까? 자, 정부가 재정 부담을 했나요? 시장 기구에 맡겼나요? 그러면 돈이 안 들어갔죠? 손실 보상도 해줄 수 있고요.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도 있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래서 TDR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개발 이익 환수 제도로 쓰고 있어요. 미국에서. 그럼 얘는 우발적인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이 완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 2차적으로 이 개발권은 어때요? 이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게 된 거죠. 아시겠죠? 들어볼게요. 펜 들어보세요. 자, 의 갈게요. 자, 의 천천히 보존 규제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우발 개발 소질에 대하여 개발권을 부여했죠. 개발권을 시장에 양도함으로써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발생한 우발 이익을 보상했어요. 2번
자, 그럼 토지용 규제에 따른 토지 소유자 간의 재산 간의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재정 부담을 발생했나요? 시장 기구를 통했나요? 그다음에 3번에 가시면은 개발권 양도 제도는 보존 지역의 상부 미용간을 인근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켜서 개발하는 답에서 공중 공간 지하예요, 공중이에요. 자, 용적률은 지하 공간에 삽입이 안 되죠. 그래서 공중 공간이라는 게 나왔어요. 특징은 이제 적용 가능 지역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보존 지역 토지 이용 규제가 극심한 지역에 들어오겠죠. 장점. 자, 아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그냥입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을 해결했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상의 불평등 문제를 정부의 개입 없이 시장 기능에 맡겨서 보존 규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해 준 거죠. 그런가요? 근데 단점은 봐봐요. 여기 못 짓게 되면 여기가 그냥입니까? 건물이 고층화 됩니까? 감이라는 현상이 발생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러면 교통체증이 되니까 개인적인 출근 비용이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이 증가돼서 토지를 비효율상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굵은글씨 기존의 개발 가능 지역의 감일 현상을 심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은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있나요? 토지는 공적 개념이에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의 절대적 소유권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죠.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 권리고 실청수사는 우리가 공법 시간에 배우시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들어보셨죠? 지가급 등 우려 지역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거고 좀 전에 제가 그 간접적 개입 수단에 개발부담금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사업 시행으로 정상지가 상승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개발이익 환수거든요. 자, 그럼 다치게 개발이익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래서 개발이익이라는 자체의 정의가 나왔었는데 개발이익은 도대체 뭘까? 자, 갑니다. 개발이익 들어갑니다. 자, 29번지에 정부가 개발을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30번지에 땅값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러면 인접성 때문에 개발이익을 반드시 환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개발이익이라는 전의가 있나요? 그래서 이제 개발 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 지가 상승을 초과했어요.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 기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무슨 이익? 그러면 개발이익을 그냥이야 환수해야 돼. 그래서 개발이익 환수 수단이라는 게 우리나라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조세는 재산세나 양도세가 가장 대표적이고 비조세는 이제 간보인이나 편리공시지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직접부가법을 채택하는데 참고하시고요. 토지은행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것도 별표를 한번 쳐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공공토지비축제도라고 했죠. 공공토지비축. 죄송합니다. 토지은행이에요. 토지를 은행에 맡기는 거예요. 토지를 비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비쌀 때, 쌀 때, 개발지, 미개발지를 쌀 때 정부가 그 미개발 토지를 매수해서 비축했다가 나중에 토지 개발업자한테 분양을 합니다. 수요자한테.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직접 했으니 간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 들어가죠. 자, 들어볼게요. 자, 여기는 제가 하라는 것만 거기 보시면 토지은행은 비축합니다. 정부 등 공적 주체가 재원을 투입하여 장래 용도를 위해서 개발이에요, 미개발이에요. 비쌀 때, 쌀 때 매입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공공 자유 보유는 나중에 좌측에 보시면은 자기가 직접 보유하는 거고 공공 임대 보유는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비축했다가 민간의 토지 수요가 증가하면 이를 공급하는 간접적 개입 방법, 직접적 개입 방법. 직접이죠. 찾았습니까?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돼요. 그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오른쪽에 가시면은 5번에 비축 대상 토지가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이라는 게 있나요? 그러니까 공공개발용 공익사업을 위한 거고 수급은 그냥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것이다. 이거 참고만 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찍어드릴게. 넘기시면은 장점하고 단점이 있어요. 그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그거. 그러면 장점은 기억, 계획적인 토지용이 가능하고 민간한테 하면은 난개발이 될 수 있죠. 사적 주체의 무질서한 개발을 그냥이다 방지한다.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 수급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토지 시장이 안정에 기하고
SOC 용지 같은 산업용 용지, 주택 용지 등에 저렴하게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6번 별표. 자, 얘도 사적 주체에 의한 것보다 개발이익 환수가 그냥이다 용이하다. 개발이익 환수 제도로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단점은요, 막대한 토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고, 자, 이 토지 수요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자, 들어보세요. 개발이에요? 미개발이에요? 그러면 무허가 주택을 지을 수 있죠? 빈민들이. 그럼 관리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공공자유보유를 불법 점유합니다. 비공시상 사실상 보유인데, 그러면 정부가 공공자유보유로 가야 돼요? 공공임대를 해줘야 돼요? 그럼 관리 문제가 좀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투기 방지 대책이 없이 갈게요. 자, 여러분들 만약에 땅을 샀다는 소문이 돌면은 땅값이 올라가죠. 그러면 정부가 산 땅이 올라가요? 주변 땅값이 올라가요? 그래서 주변 지역의 집가 상승, 투기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다음 여기는 안 나왔지만 공용개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공용개발은 토지 수용이에요. 그럼 팔겠다는 의사 없이도 수용해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선매 같은 협의 매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토지은행은 개발이야 미개발이야. 그럼 토지 소유자가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좀 약하다고 나왔었어요. 여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주택정책이라는 게 있나요? 자, 주택 문제는 양적 문제와 질적 문제는 그냥 참고하세요. 내가 집이 없어요. 그럼 그냥이야 양적이야. 집이 있는데 금이 갔어요. 질적. 그래서 소득이 낮아서 불량주택 문제인데 참고만 하세요. 특성도 그냥 주택의 특성은 우리가 이것도 참고만 하시고 임대료 규제 있죠. 별표 3개. 아, 얘 나옵니다. 임대료 규제. 여기서 다 나와요. 심재가. 자, 그래서 분양가 하한제야 분양가 상한제. 상한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얘도 가격의 통제예요. 상한제를 얘기하는데 임대료 규제가 거의 출제가 100% 나와요. 자, 시험 문제 들어갑니다. 임대료 규제입니다. 자,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연결시키면 좋아요. 자, 그래서 임대료 규제입니다. 임대료 규제. 자, 그래서 가격하고 양이 있습니다. 그럼 균형이라는 자체는 누가 만납니까? 수요하고 공급 이렇게 만납니다. 공급하고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뤄요. 짜잔 짜잔. 가격, 양. 그래서 여기를 균형 임대료라고 합니다. 또는 시장 임대료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7천만 원이 너무 임차 입장에서는 부담이 큰 거죠. 자, 최고 가격제죠. 최저다, 최고다. 자, 최저임금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자, 이거는 그냥입니까? 이걸 정해놓고 내리지 못하게 합니까? 최고는 몰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세요. 만약에 규제를 자 높게 했을 때 규제 임대료를 높게 했을 때 얘를 만약에 8천만 원으로 규제했어요. 그래서 너 올리지 마 임마 이렇게 해서 최고 가격제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근데 규제를 낮게 했을 때 규제 임대료를 낮게 해서 6천만 원으로 규제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보세요. 지금 이 지역에 다 임대인이 7천만 원 받고 있어요. 근데 한 놈만 8천만 원 받습니다. 그냥입니까? 얘는 임차인이 안 갑니까? 그럼 다시 그냥요 7천을 받아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초과 공급이라는 것도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안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럼 규제 효과는 높게 쓸 때, 낮게 쓸 때, 낮게 쓸 때 규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단기와 장기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단비장탄 아시죠? 단기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 반응을 못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가격과 양이 있는데 자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 쪽이라는 것은 자 그냥입니까? 완전히 반응을 못합니까? 자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당연히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을 줄인다? 못 줄인다? 못 줄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7천에서 지금 6천을 떨어뜨리니까 초과 수요가 벌어지죠. 그래서 초과 수요가 벌어져서 자 여기가 10개 있으면 수요가 15개 있으면서 5개의 초과 수요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단기도 그냥입니까? 물량이 부족합니까? 주거 이동이 저하되겠죠. 그런가요? 그런데 지금 열이라는 기존 임차인은 혜택을 봐요. 왜냐하면
자, 기존 임차인은 그냥요, 기존에 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 임대인에 대한 그 1,000만 원의 소득이 얘한테 간 거죠. 소득이 재분배됐다고 합니다. 그럼 완전 비탈로적이, 특히 단기 때는 비탈로적일 때는 그냥 다 효과가 있다. 근데 장기는 그냥요, 공급을 줄여요. 그럼 물량이 부족하니까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장기는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단비, 장탄. 장기는 탄력적이죠. 공급을 확 줄여버려요. 그럼 물량이 부족해지죠. 가격과 양이 있습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면서 아까 단기는 줄였어요. 아까 못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임차인이 혜택을 줬죠. 근데 장기로 가서는 자 갑니다. 자, 요게 수요가 15개가 되고요. 자, 공급 물량이 이제 10개밖에 안 되니까 5개였는데 초과 수요가. 장기는 그냥요, 탄력적이에요. 공급을 해요. 공급을 줄여요. 줄여서 탄력적으로 완만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확하게 10개 있던 공급이 5개로 줄어듭니다. 그럼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감소한다. 감소하죠. 질도 떨어져 버려요. 그럼 초과수가 더 벌어지죠. 공급은 5, 얘가 15개니까 10개만큼 초과수가 더 벌어진 거죠. 그럼 장기에 가서는 그냥입니까? 초과수가 더 많아집니까? 물량이 더 부족한 거죠. 그러면 양만 줄어들어요. 질도 떨어져요. 그럼 임대인이 도배해줄까 안 해줄까? 보일러 설치 안 해줘요. 그럼 가갖고 임차인 사태질하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냥 방 빼라는 거야. 나 같은 일 있어 없어? 그냥 다시 들어가.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런 거지. 그럼 질적 수준도 상상된다, 저하된다. 이동도 저하되고. 우리가 프리미엄 붙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여기서 못 돌리다 보니까 피가 붙어요. 암시장 형성됩니다. 8천만 원으로서 2천만 원의 음성적인 거래가 나타나. 그냥이야 이중 가격이야. 그냥 시장이야, 암시장이야. 암시장이라는 거죠. 암시장 형성, 음성적인 거래. 암표를 팔 때 아줌마들이 매표 써서 팔면 잡아가죠. 여기서 팔면 잡아가요. 그냥입니까? 그죠? 그럼 그냥이 아줌마들이 모자 쓰고 와요. 그래서 일로 와봐요. 제 목소리가 그냥이야 굉장히 음성적이에요. 음성적인 지불이 되겠죠. 프리미엄이 상승된다는 거죠. 그러면 기존 임차인들이 도심에 있기 때문에 신규 애들은 그냥입니까? 외곽으로 나갑니까? 주택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신규 임차인들이 불리해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내가 똥을 칠게. 없는 데서 창출하지 않을게. 어디에서 효과지? 단기에서 효과, 단기. 장기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갈게요. 자, 밑에 가시면 임대료 규제 있나요? 자, 이거는 저소득의 임차 가구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균형 임대료 이상 이하.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시장균형 임대료보다 낮게 가요. 규제 임대료도 그 어떤 거래하도록 이제 통제하면서 규제 이하로. 근데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게 봤는데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양가로 3번부터 갈게요. 양가로 3번에 가시면은 임대료 상한 아까 높았을 때 기억나시죠? 자, 제 8천만 원 받으면 저기 임차인들이 가 안 가? 그럼 얘는 다시 원래대로 오죠.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임차인 보호 효과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아까 단기와 장기 중에서는 어디에서 더 효과? 단기. 단기는 위에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하게 되면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임차인들이 임대주택 구하기도 어렵지만 주거인도 저하되지만 공급이 그렇게 줄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장기 가서는 그냥입니까? 또 공급이 감소해 버립니까? 그럼 투자를 기피하죠. 기존 임대주택을 다른 용도로 전환시켜 버려요. 그러면 그냥이야 질적 수준도 저하돼. 자,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지죠. 기존 임차인의 주거 이동이 활발해 저하돼. 주택난이 가중되면서 아까 암시장 기억나세요? 일로 와봐요. 그냥이야 음성적인 지불. 이중가격 형성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탄력적일수록 초과 수요가 많아지고 비탄력적으로 초과 수요가 적어진다는 단어가 있나? 자, 이렇게 볼게요. 저 보세요. 이게 어려운데 자 보세요. 비탄력적은 완만해요. 가팔라요. 탄력적은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갑니다. 여러분 임대인이라면 가격을 떨어뜨리게 되면 공급을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런가요? 근데 비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반응을 잘 못합니까? 못하다 보니까 많이 줄이질 못해요. 그런가요? 수요자도 많이 못 늘리죠. 근데 탄력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더 반응을 합니까? 더 많이 줄이고 더 많이 늘린다는 거죠. 초과 수요가 더 벌어진다는 거죠. 비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
탄력적일 때 초과수요가 더 벌어져서 물량이 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이게 올라봐요. 이게 넓혀지는 게 좋아요? 좁혀지는 게 좋아요? 좁혀지는 게 좋죠. 넓혀지면 더 초과수요가 발생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둘 다 그냥 이제 탄력적일 때.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서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도서관이나 집에서 딱 탄력적이다 그러면 저 보세요. 가랭이를 이렇게 찢으세요. 그럼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그럼 그냥이야 초과수요가 더 벌어지죠. 지금 보고 있어요? 비탄력적일 때는 초과수요량이 적어진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럼 임대료 규제로 인해서 공급이 탄력적이 반응한다면 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고 장기적으로는 더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된다는 거죠. 그럼 장기적으로 좋아진다, 더 안 좋아진다. 자, 아까 제가 비읍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못 줄이죠. 그러면 그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한테 가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단기보다 장기에 더 공급 부족이 현상이 나타나죠. 따라서 단비 장탄, 단기는 비탄력, 장기는 단기보다 장기에 가서 임대주택 더 많이 감소하고 주택난이 심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와 또한 그 단기보다 장기가 더 탄력적이고 즉 단기보다 장기에 더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빨리 식기 전에 7번 문제를 빨리 푸세요. 정답 4번이죠. 자, 임대료 규제는요. 가장 옳은 거. 여러분들 임대료 상한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초과 공급이라는 건 발생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초과 수요고요. 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게 되면 단기적도 초과 수요는 벌어진 거거든요. 그럼 임차인이 임대주택 구하기가 어렵죠. 그럼 주거 의존이 촉진됩니까? 저하됩니까? 저하되고요. 자, 임대료 규제는 아까 장기로 갈수록 더 초과 수요가 더 벌어졌잖아요. 단기보다 장기가 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셔도 되고요. 몇 번이 정답?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게 되면 장기적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임대주택 공량을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는 게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 5번 정부가 임대료 한도를 시장 임대보다 높게 쓸 때는 변화가 없죠. 높게 쓸 때 낮게, 낮게 쓸 때 암시장과 이중가격이 형성되는 거죠. 자, 7번의 정답 4번. 1번 초과공급 초과수요, 2번 주거이전 촉진 저하, 3번 장기와 단기가 바뀌었죠. 5번 높게 낮게 됐습니다.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번이 계산 문제인데 풀어드리긴 했는데 일단 여러분이 좀 건드린 다음에 제가 풀어볼게요.
자, 이게 딱 계산문제 한 번 나왔는데요. 수요함수가 있고 공급함수가 있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150으로 규제했다.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상하가 그 수량은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봐봐. 지금 가격을 높게 했을 때는 변화가 있나요, 없나요? 무슨 공급은 나올 수가 없어요. 초과 공급은 나올 수가, 초과 공급은 답이 안 돼 버려요.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정답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균형을 구하라는 건 아닌데, 자, 볼게요. 얘는 마이너스가 붙었고 얘는 플러스가 붙었죠. 자, 따라서 P는 모으고 몇 P가 되죠? 6P. 숫자는 빼죠. 1200이니까 P가 200이라는 거죠. 그럼 150은 규제를 낮게 했을 때예요. 그죠? 그러면 자, 어때요?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자, 그럼 이렇게 갈게. 꿀팁을 드릴게. 자, 따라서 150만 원 규제가 나오면 함수에 대입시켜라. 그래서 초과 수요가 나온다면 수요가 더 많으니까 초과 수요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냥요. 대입시켜요. 그럼 대입시켜서 지금 150을 대입시키면 이게 300이죠. 1400에서 300 빼면 1100이 수요량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이거 150 대입시켜봐요. 600이 되죠. 합치면 얼마? 800이 되죠. 공급량은 800이라는 얘기죠. 그럼 초과 수요가 300만큼 벌어졌다는 거죠. 이해갔나? 자, 꿀팁을 드릴게. 자, 이거 균형구에 150을 대입시켜. 그럼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초과 수요가 되는 거죠. 근데 무슨 공급은 나올 수가 없어. 그죠? 초과 공급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가격을 높게 했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에 초과 공급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초과 공급 찍으면 안 돼. 이해하셨죠? 그죠? 혹시 오늘 일찍 오셔서 만약 초과 공급에 답을 하셨다면 빨리 옆에서 봅니다. 쪽팔려 빨리 지우세요. 자, 그럼 초과 공급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냥 수요가 많으면 초과 수요가 정답이 된다는 거죠. 몇 번 정답? 2번. 체크하셨죠? 보시고. 근데 99페이지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99페이지. 99페이지 가시면은 요즘 2017년 파리정책서부터 따라서 임대사업자 들어보셨어요? 막 지원해 줬는데 또 규제도 한다 막 난리 났죠? 그게 이거예요. 민간임대인데 보통은 민간임대는 건설하는 게 아니라 지기가 3번 민간 매입임대인데 지금 99페이지 보고 있어요? 그럼 4번 공공지원 민간은 옛날에 기업형 임대였고 8년에다 동그라미 쳐. 몇 년? 8년. 장기 일반 민간주택은 중공원 임대인데 얘도 몇 년? 8년이에요. 체크하셨죠? 단기 민간임대주택이 거의 단기 임대인데 단기는 몇 년? 4년이죠. 그런데 임대사업자 내보셨어요? 전 냈는데 단기를 냈거든요. 4년. 근데 장기가 더 혜택은 있어요. 기간만 8년, 8년, 4년만 그냥 보시 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되셨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갈까요? 좀만 쉬세요.